신용점수 관리하기 성공연구소 조경혜 박사입니다.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분인 워렌 버핏은 돈을 모으려면 첫째, 돈을 안 쓰고 둘째,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그러나 살다 보면 남의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를테면 집을 장만하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 사면 좋겠지만 집값이 모두 수억대 단위라서 은행 돈을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. 기준금리가 1년 사이 2%포인트나 올랐습니다. 대출 이자가 급등해 빚갚기 팍팍하다는 아우성이 들리고 있습니다. 이럴 때 세심하게 신용점수를 관리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낭패를 겪게 됩니다.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대출 금리 및 한도를 정할 때 신용점수를 근거로 삼습니다. 2021년 1월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되고 신용점수제 1점에서 1000점으로 전환됐습니다. 은행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면 800점은 넘기는 게 좋습니다. 신용 전문 기관의 조언을 받아 신용점수를 지키는 요령을 크게 5가지로 꼽아봤습니다. 첫째, 안 쓰는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해야 합니다. 급전이 필요할 때 신속 대출 광고 문구에 눈길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. 무심코 이 금융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가능하면 은행에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. 이용하는 대출의 금리가 높을수록 신용점수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. 신용평가사 중에는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전체를 부채로 잡아 신용점수를 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.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줄여놓는 게 낫고 안 쓰는 마이너스 통장은 아예 정리하는 게 신용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다중채무자는 오래된 연체부터 갚아야 합니다. 신용점수를 높게 유지하려면 연체를 조심해야 합니다. 소액이라도 대출 원리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주기적으로 갚아야 할 결제 대금은 자동 이체를 걸어두는 게 편리합니다. 다중채무자는 대환대출을 활용해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회사 숫자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. 만약 여러 건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오래된 대출부터 갚아야 신용점수를 덜 잃습니다.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. 셋째, 신용카드 한도의 절반 이하로 쓰는 것입니다.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거래 실적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. 카드를 발급받은 후 장기간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면 신용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과도한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용은 자제해야 합니다. 신용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현금 서비스는 소액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지만 음연히 대출이라는 걸 잊지 말고 연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. 넷째, MZ세대는 통신공과금 납부 이력 제출합니다.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내면 신용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금융거래 이력이 짧은 대학생, 사회초년생은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금융회사에서 보내는 갖가지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연체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면 금융회사로 통보해 공지,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. 금융감독원의 금융주소 한 번의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. 다섯째, 신용정보 자주 확인합니다.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오해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자주 자신의 신용상태를 확인해보고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. 신용점수 조회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이트는 신용정보원의 크레딧 포유, 나이스 평가 정보의 나이스 지킴이, KCB의 올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